혹시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으시네요. 이제부터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고 당장 약부터 먹어야 하나 걱정되기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사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에 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 자체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여기에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더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은 물론 혈관과 심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에 몇 가지를 더해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총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셨거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마시면 커피를 더 꾸준히 기분 좋게 챙겨 드시게 될 겁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 마시는 사람은 한두 잔만 마시거나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커피 속 클로겐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음식 속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는 혈관과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꾸준히 커피를 마시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범인 혈전 피떡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커피는 뇌 건강과 기억력에도 아주 이롭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클로로겐산은 인지 기능을 지원하여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정리하자면 커피는 단순히 아침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혈당, 심혈관, 그리고 뇌 건강에까지 여러모로 이로운 음료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커피는 적당히 마실 때 약이 되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약 400mg입니다. 이는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로 약 3-4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한 번에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서 마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카페인 섭취를 이보다 훨씬 더 제한해야 합니다. 권장량 이상으로 마실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불면증,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초조해지는 증상 속 쓰림, 소화불량 혹은 설사, 특히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 두근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가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면서 부작용은 피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적당하게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토록 좋은 커피와 함께 했을 때 더욱 놀라운 효과를 내는 5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와 함께하면 좋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MCT 오일입니다. MCT 오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MCT 오일은 코코넛이나 팜유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중세지방산이 주성분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코코넛 같은 야자과 식물의 씨앗에 들어있는 식물 성분이자 우유나 유제품에도 포함된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제법 친숙하게 느껴지시죠? MCT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몸을 케톤 회로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케톤 회로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본래 우리 몸은 2가지 에너지 회로를 사용합니다. 바로 당분 회로와 케톤 회로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당분 회로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몸에 당분이 부족해지면 간이 지방을 분해해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이 케톤 회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즉, 몸에 쌓인 체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이 케톤 회로로 전환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방이 필요한데 MCT 오일을 섭취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케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 MCT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이 체지방을 태우는 케톤 회로로 효율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장 지방과 체지방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MCT 오일 섭취가 콜레스테롤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MCT 오일은 대부분 맛과 향이 거의 없어 커피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만 MCT 오일은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작은 차숟가락 하나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보통 시나몬 롤이나 호박파이 같은 달콤한 빵의 향긋한 냄새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계피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계피는 바로 계피나무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이자 수천 년간 전통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계피에는 우리 몸이 천연 생체 조절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필수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절 물질은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균형 있게 유지해 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고기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계피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혈중 지방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적인 조절 원리 덕분에 계피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어 고혈압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피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바로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란 동맥과 정맥을 잇는 우리 몸 전체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입니다. 바로 이 모세혈관 덕분에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모세혈관들이 점차 약해지고 노화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피부부터 내장, 근육까지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계피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 모세혈관의 노화 과정을 늦추고 혈관 내벽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계피를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가느다란 수도관들을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중 60kg 정도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작은 차숟가락 하나가 채 안 되는 양의 계피 가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주기만 하면 향긋하고 따뜻한 풍미를 더하면서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폴리페놀 등 영양이 아주 풍부해서 예로부터 완전식품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꿀은 설탕처럼 달아서 칼로리가 높지 않나 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꿀은 설탕의 3분의 양만으로도 설탕과 거의 비슷한 단맛을 냅니다. 즉, 작은 차숟가락 하나 분량의 꿀이 큰 숟가락 하나 분량의 설탕과 단맛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칼로리를 비교해보면 꿀 한 차숟가락은 약 23kcal, 설탕 한 큰술은 약 35kcal입니다. 같은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꿀이 훨씬 낮습니다. 매일 꿀을 2큰술 정도 섭취하면 아주 놀라운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한 한 임상시험에서는 꿀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당, 총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넣고는 싶은데 커피랑 과연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커피와 꿀은 각자의 개성이 강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잘 어우러지면
아주 향긋하고 맛있는 꿀커피가 완성됩니다. 혹시 커피의 쓴맛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우유를 살짝 더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커피와 우유, 꿀을 거의 1대1 비율로 섞으면 쓴맛이 중화되어 부드럽고 맛있는 허니 카페라떼가 됩니다. 네 번째 재료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절미 떡에 묻혀 먹는 바로 그 고소한 콩가루입니다. 볶은 콩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콩의 좋은 영양소를 우리 몸이 거의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군, B1, B2도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대두 이소플라본이라는 폴리페놀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을 흰개월에서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볶은 콩가루에는 대두사포닌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당분이 지방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볶은 콩가루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며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볶은 콩가루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용성 식이섬유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콩가루 커피를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평소처럼 인스턴트 커피를 타주세요. 그런 다음 볶은 콩가루를 한두 숟가락 넣고 잘 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고소하고 이색적이면서도 건강에 좋은 콩가루 커피가 완성됩니다. 취향에 따라 우유를 살짝 더하면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 이 조합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은 바로 아몬드 밀크입니다. 아몬드 밀크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몬드 밀크는 아몬드를 원료로 만든 우유 형태의 식물성 음료입니다. 이름에 밀크가 들어가지만 동물성 우유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몬드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작은 아몬드 한 알에는 비타민과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아몬드 밀크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아몬드를 통째로 먹을 때보다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아몬드의 단단한 세포벽을 부수고 액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몬드 밀크의 원료인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생선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하는데요. 아몬드 밀크에는 특히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그대로 두면서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만 콕 집어 낮춰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 밀크에는 비타민 E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E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다만 아몬드 밀크도 너무 많이 마시면 식이섬유나 당분을 과다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00ml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마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아몬드 밀크와 인스턴트 커피만 있으면 간단하게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 90cc를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몬드 밀크 90cc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입맛에 맞게 조절하셔도 좋지만 커피와 아몬드 밀크를 1대1 비율로 섞는다고 기억해 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커피 자체의 효능뿐만 아니라 커피에 무엇을 더해 마시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당장 시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분, 혹은 커피를 즐기지 않았지만 한번 마셔보고 싶어진 분이라면 일주일에 커피 한 잔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가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 중 하나를 더해보기도 하고 두 가지로 늘려보기도 하면서 즐겁게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와 함께 마시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께서 알고 계신 건강한 커피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배우고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